충돌, 충돌! 모든 승무원 비상대기! 무전기에서 터져나온 절규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비상알람이 상황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소리와 함께 상황실 전체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어요.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볼튼 중령입니다. 미국 군사전략장교로 이곳 필리핀에 파견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분석과 대응 방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지난 18년 군 경력에서 경험한 그 어떤 상황보다도 긴박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워싱턴 펜타곤에서 15년 서울 용산기지에서 3년을 보낸 경험이 있지만 이곳 남중국해의 복잡한 정세만큼 까다로운 건 처음이었어요. 특히 제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덕분인지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중령님, 레이더에 정체불명 선박 12척이 포착됐습니다. 필리핀 해군 정보장교 라모스 대위의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북쪽으로 20해리 지점이었어요. 그곳은 우리가 지난 한 달간 계속 감시해온 민감한 구역이었습니다. 속도와 항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라모스 대위가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상세한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어요. 평균 12노트로 남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선단 편성이 일반 어선과는 전혀 다릅니다. 모니터 화면에 펼쳐진 남중국해 해상 상황판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붉은 점들이 서서히 필리핀 영해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난 석 달 동안 이런 정체불명 선박들의 출현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해경선 위장이군요. 선체 구조로 봐서는 명백히 군용 개조가.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통신장교가 보고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중국 해경 소속으로 추정되는 대형 선박들이 스카버러쇼 인근에서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어선 3척이 위험에 처했어요. 통신장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스카버러 숄에서의 충돌은 언제나 국제적 사건으로 번질 위험이 높거든요. 저는 즉시 한라인으로 마닐라 본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곳 팔라완 전진기지 마이클리 중령입니다. 코드 옐로우 상황 발생, 즉시 상급부대 보고 바랍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답변은 예상대로였어요. 현재 외교적 접촉을 시도 중이니 추가 지시 대기하라. 이런 상황이 벌써 올해만 37번째였습니다. 매번 같은 패턴이죠. 중국 측 선박들이 국제법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면서 기정사실화를 시도하고 우리는 외교적 항의와 경고 방송만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존 해군 전력만으로는 이 광활한 해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대령님, 작전 참모장 델 로사리오 대령이 긴급히 보고했습니다. 이번엔 좀 다릅니다. 드론 정찰 결과 중국 측이 새로운 형태의 감시 장비를 탑재한 것 같아요. 전자전 신호도 평소보다 강력하고 무엇보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위성통신을 교란하려는 시도가 감지됐습니다. 그 순간 상황실의 조명이 한번 깜빡였어요. 모두의 시선이 천장으로 향했습니다. 전력 시스템에 이상이 있나요? 제가 물었지만 기술장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외부 전자파 간섭으로 보입니다. 상황실의 대형 전광판에는 실시간 위성 이미지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의 작은 점들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현실이 생생하게 드러났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이들의 행동 패턴이 점점 조직화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게임의 룰을 바꿔야 합니다. 바로 그때 제 개인 암호 단말기에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 직접 온 것이었어요. 한국의 천무투 시스템 관련 극비 브리핑 일정이 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육상에서 발사해 해상의 이동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이 무기 시스템. 중령님, 뭔가 특별한 소식인가요? 우델 로사리오 대령이 제 표정을 읽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정보였지만 필리핀 동맹국들과의 신뢰는 매우 중요했거든요. 곧 흥미로운 발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해법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답하자 상황실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모두의 눈에 희망과 궁금증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과연 천무투가 남중국해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 측의 이상한 움직임 뒤에는
어떤 계획이 숨어 있는 걸까요? 무전기 속 함성이 멈춘 후 찾아온 정적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시선이 메인 스크린에 고정되었어요. 위성 영상 속에서 필리핀 순시선 BRP 테레사 마그방사이오가 중국 해경선들에 둘러싸인 채 검은 연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피해 상황 보고하세요. 제가 외쳤지만 통신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라모스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중령님,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중국 측이 물대포가 아닌 다른 무기를 사용한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 제 암호 단말기가 진동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어요. 천무투에 대한 브리핑이 승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인천 상륙작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옵션이 생겼습니다. 델 로사리오 대령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로운 옵션이라고요? 한국에서 개발한 천무투 시스템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다연장 로켓이 아닙니다. 160km 사거리의 대함 탄도 미사일로 적외선 탐색기와 위성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라모스 대위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상에서 바다 위에 움직이는 배를 맞출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분류해제된 자료를 보여줬어요. 기존에는 해군력으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천무투는 육상 기반 대함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중국 함정들이 우리 영해에 접근하면 해안에서 직접 타격할 수 있어요. 상황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델 로사리오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바로 그때 통신장교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중령님, 예멘에서 온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그는 화면에 뉴스 영상을 띄웠어요.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민간 화물선을 탄도미사일로 격침시켰습니다. 마하 5의 속도로 낙하하는 미사일을 막지 못했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후티 같은 반군 집단도 간단한 정찰 체계만 갖추면 탄도미사일로 해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적외선, 레이더, 위성 시스템을 모두 연계한다면? 라모스 대위가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요격하기도 어렵겠네요? SM6급 고성능 요격 체계가 없으면 마하 5로 낙하하는 미사일을 막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천무투의 가격은 기존 대함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해요. 델 로사리오 대령이 지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사거리가 160km면 루손섬에서 스카버러 쇼까지 커버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번 발사 플랫폼만 구축하면 탄두만 교체해서 육상 표적과 해상 표적을 모두 대응할 수 있어요. 진정한 게임 체인저죠. 그런데 이때 긴급 경보가 다시 울렸습니다. 또 다른 중국 선단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통신장교가 외쳤어요. 이번엔 규모가 더 크고 항공모함급 대형 함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황실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천무투의 이론적 설명은 끝났지만 이제 현실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델 로사리오 대령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천무투 도입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천무투가 필리핀 해역에 실제로 배치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접근 중인 중국의 대규모 함대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항공모함급이라고 하셨습니까? 제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접근하는 함대의 편성이 심상치 않았어요. 중앙의 대형 함정을 중심으로 구축함과 호위함들이 완벽한 방어 진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델 로사리오 대령이 확대된 위성 이미지를 가리켰습니다. 길이가 300m는 좋게 넘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가 화면의 특정 부분을 확대했어요. 갑판 위에 설치된 이 구조물들, 미사일 발사관 같은데요? 라모스 대위가 숨을 고르며 보고했습니다. 위성 분석 결과 DF-21D 대함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DF-21D는 사거리가 2000km에 달하는 항모킬러로 유명한 무기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군요. 중국이 이미 대함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천무투도 같은 원리 아닌가요? 라모스 대위가 물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제가 화이트보드에 간단한 도식을 그렸어요. DF-21D는 2000km 사거리로 미 항모 전단을 겨냥해 설계됐어요. 하지만 우리 천무투는 160km의 짧은 사거리로 현실적인 억제력에 집중했습니다. 델 로사리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거리는 짧지만 더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잠시 멈췄어요. 다음에 할 말이 이 상황의 핵심이었거든요. 발사 플랫폼 한 대로 다양한 표적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탄두만 바꾸면 육상과 해상을 모두 커버해요. 바로 그때 통신장교가 긴급히 보고했습니다. 중령님, 중국 함대에서 무언가를 발사했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궤적이 표시되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미사일이 우리를 향하지 않고 공해상으로 날아가고 있었거든요. 실험 발사인가요? 라모스 대위가 물었습니다. 저는 즉시 워싱턴 본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쪽 필리핀 전진기지입니다. 중국 함대의 미사일 발사를 확인했습니다. 실험 목적으로 추정되지만 상세 분석 요청합니다. 수학이 넘어 답변은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볼튼 중령, 그들이 새로운 대함 유도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보로는 기존 DF-21D보다 정확도가 크게 향상된 버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책은? 제가 물었습니다. 천무투 프로젝트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빠르면 6개월 내에 첫 번째 시스템을 필리핀에 배치할 수 있어요. 6개월.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위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델 로사리오 대령이 제 표정을 읽고 물었습니다.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인가요? 둘 다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천무투 배치가 승인됐지만 중국도 자신들의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이제 정말로 미사일, 대미사일의 시대가 온 거죠. 라모스 대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은 어떻게 버티죠?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기존 구룡 시스템을 추가로 지원받고 동시에 정찰 및 감시 체계부터 강화해야 해요. 천무투의 진정한 위력은 정확한 표적 정보가 있을 때 발휘되거든요.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경보가 울렸습니다. 새로운 상황 발생. 통신장교가 외쳤어요. 중국 함대가 갑자기 항로를 바꿔서 스프레틀리 군도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스프레틀리 군도, 그곳은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기지화한 곳이에요. 혹시 그들이 그곳에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려는 걸까요? 중령님, 델 로사리오 대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스프레틀리에 대한 탄도미사일을 영구 배치한다면 이 해역 전체가 그들의 사거리 안에 들어갑니다. 과연 중국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천무투가 배치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스프레틀리 군도 접근까지 예상 시간은? 제가 급히 물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어요. 만약 중국이 그곳에 대한 탄도미사일을 영구 배치한다면 남중국해 전체의 판도가 바뀔 테니까요. 라모스 대위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답했습니다. 현재 속도로는 약 6시간 후 도착 예정입니다. 6시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뿐이었어요. 델 로사리오 대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현재 방어력으로는 DF-21D급 미사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SM-6 같은 고성능 요격 시스템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ASBM은 요격이 정말 어려워요. 마하 5의 속도로 거의 수직으로 낙하하거든요. 기존 함대공 미사일로는 명중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바로 그때 워싱턴에서 긴급 통화가 왔습니다. 볼튼 중령, 상황 어떻습니까? 펜타곤 동아시아 담당관의 목소리였어요. 매우 심각합니다, 장군님. 중국이 스프레틀리에 영구 미사일 기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천무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군요. 비용 면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옵션이거든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황실 전체에 스피커폰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비용 효율성입니다. DF-21D 한 발의 가격이 약 $10,000인 반면 천무투는 그 10분의 1 수준이에요. 라모스 대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합리적 패키지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같은 효과를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죠. 예산이 제한된 우리에게는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델 로사리오 대령이 지도를 보며 계산했습니다. 그럼 같은 예산으로 10배 많은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포화 공격이 가능해져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전술 도식을 그렸습니다. 상대방이 하나의 고가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10발로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긴급 상황이 또 발생했습니다. 중령님, 통신장교가 외쳤어요. 중국 함대에서 헬기 편대가 이륙했습니다. 스프레틀리 군도를 향해 고속으로 이동 중이에요. 위성 실시간 영상에서 8대의 헬기가 비자 편대로 비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각 헬기 아래에는 대형 화물이 매달려 있었어요. 저건 뭐죠? 라모스 대위가 물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미사일 부품 같아 보입니다. 그들이 조립식 발사대를 공수하고 있는 거군요. 델 로사리오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예상보다 훨씬 빨리 배치가 완료되겠네요. 맞습니다. 헬기로 운송하면 2시간 내에 설치를 마칠 수 있어요.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단말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방산업체에서 직접 온 것이었어요. 긴급 제한 천무 기본형 시스템 사흘 내 임시 배치 가능. 정식 천무2가 도착 전까지 과도기 대응 방안. 저는 이 정보를 즉시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천무 기본형을 사흘 내에 임시 배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흘이면 라모스 대위가 계산했어요. 중국이 완전히 구축하기 전에 우리도 대응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델 로사리오 대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기본형으로도 충분할까요? 사거리는 짧아도 억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답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우리도 쏠 수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거든요. 과연 사흘 내에 천무 기본형 배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중국의 스프레틀리 미사일 기지 구축을 막을 수 있을까요? 미사일만 있어서는 소용없습니다. 제가 상황실 전체에 강조했어요. 천무2의 진정한 위력은 정확한 표적 정보가 있을 때만 발휘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킬체인이에요. 델 로사리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찰 식별 유도 타격이 연결고리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체계도를 그렸어요. 첫 번째 정찰 단계. 우리는 이미 일부 드론과 해상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라모스 대위가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MQ-9 리퍼 드론 4대와 해안 감시 레이더 6개소를 운용 중입니다. 그걸로는 남중국해 전체를 커버할 수 없어요. 제가 지적했어요. 특히 스프레틀리 군도 같은 원거리 감시는 거의 불가능하죠. 바로 그때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통신장교가 급히 보고했어요. 중령님, 호주에서 P8 포세이돈 정찰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찰 커버리지가 대폭 확장되겠군요. 하지만 두 번째 단계인 식별이 더 중요해요. 식별이라면? 델 로사리오 대령이 물었습니다. 단순히 배가 있다는 걸 아는 것과 그 배가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특히 중국은 군함을 해경선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라모스 대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민간 선박을 실수로 공격할 위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민군 통합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어선협회, 상선 회사들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서 아군 선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의 필리핀 어민이 직접 기지로 찾아온 거예요. 통신장교가 그를 상황실로 안내했습니다. 이분이 마누엘 산토스입니다. 스카버로 쇼 인근에서 30년간 조업해온 베테랑 어민이에요. 통신장교가 소개했습니다. 산토스 씨가 거친 손으로 지도를 가리켰어요. 어제 새벽에 이상한 걸 봤습니다. 중국 배들이 해저에 뭔가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물속에서 불빛이 번쩍번쩍했어요. 해저 설치물이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그 근처에 부표가 떠 있었어요. 전에 없던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이 정보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혹시 해저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델 로사리오 대령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해요. 해저 소나 센서로 우리 함정의 움직임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거든요. 저는 워싱턴에 즉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긴급 정보 확인 요청합니다.
중국의 해저 센서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에 대해서요. 수분 후 답변이 왔어요. 볼튼 중령, 우리 정보가 맞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 해저 감시망을 깔고 있어요. 이미 서사군도 근처에서 활동이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킬체인을 구축하는 동안 중국도 자신들의 감시망을 확장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세 번째 단계인 유도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모스 대위가 물었습니다. 천무 이에는 적외선 탐색기와 위성 유도가 결합되어 있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시간 데이터 링크입니다. 정찰 정보가 발사 시스템에 즉시 전달되어야 해요. 델 로사리오 대령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중국 헬기들이 스프레틀리에 도착하기까지 4시간 남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중국보다 먼저 효과적인 킬체인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저 센서 네트워크까지 고려한다면 우리의 전략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해저 센서를 무력화할 방법이 있습니다. 산토스 어민이 갑자기 말했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이 바다에서 일했는데 해저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저는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저기 스카버러 숄 서쪽에 해저 협곡이 있어요. 조류가 매우 강한 곳이죠. 만약 그곳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센서를 떠내려 보내면 그가 지도에 손가락으로 경로를 그렸어요. 자연스럽게 고장 날 겁니다. 델 로사리오 대령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민간 어선을 이용해서 우연을 가장한 공작이 가능하겠군요. 바로 그때 긴급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중령님, 한국에서 C-130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천무 기본형 발사대와 미사일 12발을 싣고 6시간 후 도착 예정이에요. 상황실이 갑자기 활기를 띠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실질적인 반격 수단을 갖게 되는 거였어요. 6시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헬기가 스프레틀리에 도착하는 시간과 거의 비슷하네요. 라모스 대위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정확히는 우리가 2시간 늦습니다. 하지만 조립과 테스트 시간을 고려하면 거의 동시에 작전 준비가 완료되겠군요. 델 로사리오 대령이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워싱턴에서 중대한 정보가 전해졌어요. 볼튼 중령 위성 분석 결과 중국이 스프레틀리에 설치하려는 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제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레이더 방해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위성 유도와 레이더 시스템을 교란하려는 겁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악재였어요. 천무투의 정밀 유도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억제력이라는 건 실제로 쏠 수 있고 명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단지 언론용 메시지가 아니라요. 산토스 어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허풍을 금방 알아봅니다. 진짜 위협이어야 상대방이 물러서죠.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새로운 점들이 나타난 거예요. 중령님, 북쪽에서 정체불명 함정 8척이 고속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을 확대해보니 미국 해군 함정들이었어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호위함들입니다. 라모스 대위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통신장교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미국 해군에서 연락 왔습니다. 천무 시스템 호위와 작전 지원을 위해 파견됐다고 하네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한미 연합작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떠올랐어요. 진정한 동맹이란 위기의 순간에 함께 서는 것이다. 델 로사리오 대령이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진짜 억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긴박했어요. 중국의 전자전 장비가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작전 태세를 갖춰야 했거든요. 모든 부서 비상준비. 제가 명령했습니다. 천무 시스템 도착 즉시 배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토스씨 해저 센서 무력화 작전도 동시에 진행하죠. 산토스 어민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중국의 전자전 시스템 구축보다 먼저 억제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위한 마지막 선택은 무엇일까요? 천무 시스템 배치 완료. 한국 기술진의 외침이 팔라완 기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4시간 만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C-130에서 내린 발사대가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고 12발의 미사일이 장전을 마쳤습니다.
저는 발사통제소에서 한국기술진과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유도 시스템 상태는 어떻습니까? GPS와 적외선 탐색기 모두 정상입니다. 한국기술진이 답했어요. 하지만 중국의 전자전 시스템이 가동되면 GPS 신호가 교란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델 로사리오 대령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중령님, 산토스 씨가 성공했습니다. 해저 센서 4개를 무력화했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선에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실수로 센서 케이블을 끊었다고 하네요. 중국 측에서는 어민의 조업 활동으로만 보고 있어요. 정말 기발한 작전이었습니다. 산토스 씨의 30년 경험이 첨단 무기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긴급 상황. 라모스 대위가 외쳤어요. 중국이 스카버러 암초에 대형 구조물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위성 영상에서 중국 공병부대가 암초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레이더 시설을 건설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즉시 워싱턴과 미국 함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쪽 볼튼 중령입니다. 중국이 스카버러 암초를 군사기지화하고 있습니다. 즉시 대응 필요합니다. 미국 구축함에서 답변이 왔어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암초 위 시설물 타격은 천무 시스템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긴장된 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중국이 그 시설을 완성하면 우리 영해 전체가 그들의 감시망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중령님, 통신장교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중국 함대에서 통신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스카버러 암초는 중국 영토이므로 필리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 건설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네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스카버러 암초의 중국 군사기지가 완성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발사. 저는 소리쳤습니다. 천무 시스템으로 암초 위 설치 시설물을 타격하세요. 한국 기술진이 발사 버튼을 눌렀어요. 하얀 연기와 함께 천무 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바다를 향한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스카버러 암초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비행시간 45초. 기술진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하늘에서는 천무가 중국의 불법 시설물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주권 수호를 위한 정밀 타격이 벌어진 거예요. 표적까지 20초.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인천 상륙작전에서 느꼈을 긴장감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10초. 갑자기 중국 함대에서 긴급 통신이 왔어요. 중국 해군에서 필리핀 기지로 즉시 발사 중단하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천무 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가 표적을 포착했고 정말 유도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5초, 4, 3, 2, 1. 과연 천무가 스카버러 암초의 불법 시설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한 발의 미사일이 남중국해의 판도를 정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명중, 상황실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위성 영상에서 천무 미사일이 스카버러 암초 위에 중국 시설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콘크리트 구조물과 레이더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호하지 않았어요. 이건 승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중국 함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라모스 대위가 보고했어요. 함대에는 피해가 없지만 암초 위 시설물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메인 스크린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중국 함대 전체가 후진하고 있는 거였어요. 스프래틀리 군도로 향하던 헬기들도 모함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후퇴하는 걸까요? 델 로사리오 대령이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억제력이 작동한 겁니다. 그들이 깨달은 거죠. 우리가 불법 시설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는 걸요. 함대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됐어요. 바로 그때 워싱턴에서 긴급 통화가 왔습니다. 볼튼 중령 베이징에서 긴급 채널로 연락이 왔습니다. 대화를 원한다고 하네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어요. 무력 충돌이 아닌 대화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거니까요. 산토스 어민이 상황실 모서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진짜 힘을 보여줘야 평화가 옵니다. 말로만 하는 건 소용없어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할아버지도 한국 전쟁 후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 델 로사리오 대령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천무투 정식 배치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석 달 후면 첫 번째 정식 시스템이 도착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리고 내년까지는 이 해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에요. 라모스 대위가 희망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겠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 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진정한 억제력이란 쓰지 않아도 되는 힘을 갖는 것이거든요. 통신장교가 새로운 보고를 했습니다. 중령님, 중국 함대가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스카버러 암초에서 모든 건설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하고 있어요. 상황실의 모든 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의 시작이라는 걸요. 여러분, 제가 상황실 전체에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증명한 건 단순히 미사일의 위력이 아닙니다. 불법 시설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작은 나라도 올바른 전략과 기술이 있으면 자신의 영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산토스 어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건 평화롭게 고기를 잡는 거죠.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요. 창밖으로는 남중국해의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과 똑같은 바다였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천무가 그려낸 포물선이 단순히 무기의 궤적이 아니라 주권 수호와 평화를 향한 길이 되었으니까요. 이곳에서 작전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억제력의 실존화입니다. 단지 언론용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로 쏠 수 있고 명중할 수 있어야 중국의 해양 확장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요. 천무투는 그 조건을 갖춘 몇 안 되는 현실적 수단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이제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해군 전력만으로는 이 바다를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억제력을 구축하기로 말이에요.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는 평화로운 바다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